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DJ캣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센 사람이 겪는 일, 아마 주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날게요. 예, 안녕하세요. 캣님, 네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네요. 아유, 제가 영광이죠. 아이고, 예. DJ캣님 반갑습니다. 예, 돌비 반갑습니다. 지금 네. 시작된 건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저랑 둘이 네네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작은 방 안에. 예. 예. 예, 돌비님, 반갑고요. 우리, 네, 아이고. 시청하시는 우리 귀족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일단은 DJ캣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로는 기가 굉장히 세신 분이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기가 굉장히 세고요. 제가 센데? 점 보러 다니면, 네네. 이제 점을 몇 년에 한 번씩 보러 다녀요, 점을. 네. 그러면 무당분들 있잖아요. 네. 제가 용하다는 분을 두 분을 만났어요. 오. 네, 그분들이 처음에 제가 딱 들어오니까 두 분 하신 얘기가 똑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살에 걸린 것처럼 기침을 이렇게 콜록콜록 하시면서, 와, 이 기봐라. 너무 세다. 숨 막힌다. 숨이 안 쉬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패기? 네, 기가 그렇게 많이 오. 세다고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셨고요. 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영안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처음 들어봤고, 저는 뭐 귀신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만 얘기했지, 뭐 영안, 영가, 이런 얘기도 사실 저는 시드무를 들으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DJ캣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리십니다. DJ캣이에요. 저는 기가 굉장히 셉니다. 얼마나 세냐면, 저는 평생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위도 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근데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제 눈에 사람인데 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라 그래요. 오? 제 눈에 분명히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건 한 두세 번 돼요. 제가 6, 7년 전 일이에요. 그 조선시대로 배경으로 한 그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처음 나왔을 텐데 저희 이제 직원들이 그때 여자 한 5명, 남자 한 3명, 저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이 있었고 다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회사가. 근데 복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 방 하나를 비물 싸가지고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영화도 보고 다 모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킹덤을 다 같이 보자고 해서 날짜를 맞춰가지고 킹덤을 보는데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재밌게 보고 있다가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다가 보다가를 반복하다가 시간을 봤더니 12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거 나머지는 내일이나 모레 볼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저 빼놓고는. 다 자고 있더라고요. 다 자네. 그러면 꺼놓고 나도 여기서 자고 좀 이따 일어나서 내 방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잤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할아버지가 갈대밭이 굉장히 무성한 데에 있어요. 갈대가 굉장히 무성하고 어깨 높이로 되게 무성한데 검은 삿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으신 할아버지가 아마 저승사자라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에 할아버지가 10m 앞에 정도에서 저한테 손으로 손가락을 앞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 손은 뒷짐을 지고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풀이 다 밟혀가지고 이렇게 길처럼 나져 있었어요. 그래서 발끝까지 다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라고 하다가 제가 원래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진 않은데 꿈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왜요? 직접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공중으로 딱 띄었다 딱 내리면서 수염을 만지시다가 그러더니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라고 하는데 저는 무서운 것보다도 짜증나게 왜 나한테 오라고 그래. 자기가 오면 되지. 오시라고 직접 이제 말이 조금 저도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더 올렸다가 내리면서 이러더니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욕을 했어요. 저기 노인네가 미쳤나? 왜 나한테 오라고 하고 냐? 막 이렇게 한번 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도포를 뒤로 확 제끼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야 씨 하고 뒤를 딱 돌았는데 옛날 70년대 시골에나 있을 법한 집 있죠? 집으로 돼가지고 창호지가 붙여있고 나무 마루가 있는 옛날 그런 집이 한 30m에서 50m 사이에 한 채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부엌이 수상했어요. 부엌 문이 한쪽은 나무로 딱 닫혀있는데 한쪽 문이 열렸다 닫혔다 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계속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갑니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계속 가요. 가가지고 그 문을 탁 열어봐요. 열어봤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그 한쪽은 굉장히 환한데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쪽은 정말 암흑처럼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제가 꽝 닫습니다. 근데 문이 꽝 닫자마자 또 삐끗 열리는 거예요.
다시 꽝 닫아요. 삐끗 열려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문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옛날 병첩이. 그래가지고 제가 문 밑에 나무를 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문을 잠가버려요. 문을 잠갔더니 그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꿈속에 되게 흡족했어요. 그러다가 잠을 깼습니다. 그때가 한 7시쯤 됐어요, 아침. 직원들 이제 하나하나 다 깨워가지고, 야, 니들 빨리 씻고 이제 출근 준비해야지. 라고 했더니, 킹덤 어디까지 봤냐. 나는 처음부터 잠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야, 내가 희한한 꿈을 꿨어. 무슨 꿈 꾸셨는데요? 묻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뭐 노인네가 나오고, 뭐 부엌문이 이렇다라고 다 설명을 꾼 걸 그대로 좀 전에 얘기했던 걸 다 설명을 해줬더니, 우리 여직원 중에 똘순이라고 칭할게요. 똘순이라고 한 명이 있었는데, 걔가 깜짝 놀라게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친구가 일주일에 가위를 안 눌리면 한 번, 많이 눌리면 3번이 눌린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경찰인데, 아버지도 눌리신대요. 가위를 그렇게 잘 눌리신대요. 뭐 유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 가위를 눌리는 게 그 할아버지가 갈대밭에서 그렇게 오라고 손짓을 한대요. 그럼 얘는 똘순이는 돌아서 도망을 간대요. 얼마나 도망갔나? 뒤를 돌아보면 더 가까워져 있고 또 뒤돌아서 열심히 도망가면 뒤돌아보면 또 가까워져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넘어져 있으면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댄답니다. 자기 얼굴에 수염이 달 정도로. 그러면서 낄낄낄낄 웃는데요. 그러면 가위 눌린 상태에서 몸도 못 움직이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는데요. 눈만 좌우로 피하면서 그러다가 깬답니다. 가위에서. 그리고 또 다른 가위는 아까 그 부엌문 있잖아요. 그 부엌문을 자기는 삐그덕하고 삐그덕 열릴 때마다 끌려간대요. 조금씩.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삐그덕하고 열렸다가 이제 닫혔다가 열리면 또 끌려가고. 그래서 어느샌가 부엌 안까지 들어간대요. 그럼 머리 길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 사이로 눈, 코, 입이 보이는 여자가 그 뿔순이한테 다리는 굽히지 않고 허리만 굽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입술.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입술. 번갈아 쳐다본대요. 그러면서 웃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잠에서 깨면 가위에서 깨는 거예요. 그게 가위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제가 그래서 야 재수없는 네 꿈을 왜 내가 꿨냐? 이렇게 하고 전 넘어가요. 그냥 넘어갔는데 그 친구가 퇴사를 하고 2년 동안 연락될 때까지 가위를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이야, 예. 단 한 번도.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같은 층에 이렇게 직원들하고 살면 같은 층은 가위 눌리던 애들이 다 안 눌려요. 정말로. 예. 센데. 예. 네, 제가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셉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위 눌리시는 네. 분들 집에 찾아다니시면서 네네네. 가위 퇴치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예, 반경이 얼마나 되고. 반경. 오. 예. 네. 뭐, 한 30m 반경까지 되는 것 같은데. 예.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예, 두 번째 얘기는 옛날에 토요 미스테리라고 요게 첫 방송, 둘째 방송 하던 시절이더라고요. 27, 8년도 전쯤 일이에요. 그때 제가 개나 타고 소나 타는 투 모델, 오토 말고 스틱을 몰고 다닐 때였어요. 그때 서산에서 제가 클럽 DJ로 일을 했습니다. DJ로 일을 하다가 우리 밑에 바로 동생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옷 좀 사러 가자. 네. 원래 그때 당시는 나이트클럽이 일반 나이트클럽은 12시까지, 호텔 나이트클럽은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 반쯤에 마지막 한 타임을 동생들한테 맡기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 그 동생이 전라남도에 살아요. 거기가 고향이라서 제가 전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름을. 전남이랑 11시 반에 서산에서 대전으로 옷을 사러 나갑니다. 가서 방을 잡아서 자고 낮에 옷을 사서 들어오려고 대전으로 가는 중인데 서산에서 대전으로 오다 보면 부여, 은산을 거쳐고 대전으로 가는데 서산에서 부여 오는 중간쯤이었을 거예요. 한 1.5km에서 2km 반듯한 길, 밤에 대략 한 12시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왕복 2차로의 도로였고 도로 끝하고 흙하고 코스모스인지 뭐 풀인지 이렇게 많이 자라있는 근데 그 가장자리는 한 50cm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를 쌍라이트를 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웬 2명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야, 저거 뭐냐? 전남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남이가 저거 애들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애들이 어딨어 하고 제가 주위를 돌아봤는데 불 켜진 곳이 없었어요. 마을이.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형님 태워갖고 와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찜찜하지 않냐? 마을도 없는데 이 시간에 애들이 도로가를 건너간다는 게 에이 애들인데 어때요? 좀 태워갖고 가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찜찜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뒤에서 차가 오고 라이트가 켜지면 애들이 좀 도로가 밖으로 벗어난다든가 뒤를 돌아본다든가 애들 반응은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큰 애가 도로가 작은 애가 흙길을 밟고 가면서 미동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찜찜했어요. 그래서 야 찜찜하다 얘기했는데 전남이가 그러면 제가 말을 걸어보고 애들 괜찮으면 태우고요. 영 아니면 그냥 가죠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자라고 하고 주차장 깜빡이를 켜고 옆에 이렇게 천천히 세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그 바깥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옆모습을 실끔 봐요. 근데 큰애는 7, 8살, 작은 애는 한 5-6살 이렇게 돼 보여요. 손을 잡고 가는데 앞으로 한 5, 6m 앞으로 가고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전남이가 니네 어디까지 가니? 얘들아 니네 어디까지 가?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어디까지 가? 이 늦은 시간에 집 어디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사이드 미러로 보고 있잖아요. 애들이 발이 보이고 빨간 불빛에 비쳐서 무릎이 보이고 허리가 보이고 명치쯤 보일 때쯤 제 기어봉을 톡톡톡 치더라고요. 전남이가. 저는 또 앞으로 좀 더 갔습니다. 한 6, 7m를. 그랬더니 전남이가 또 창밖으로 머리를 내고 뒤를 돌아보면서 야 이놈들아 어른이 얘기하면 말을 해야지. 어디까지 가? 어린이 얘기하면 대답을 하는 이놈들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또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는데 또 발목이 보이고 무릎이 보이고 명치쯤 올라올 때 또 톡톡톡 치더라고요. 기어봉을. 그래서 좀 또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남이가 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개무시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냥 가면 될 것을 하나 찰나에 갑자기 기아봉을 막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야 이게. 그래갖고 일단은 빨리 기아를 넣고 거의 타이어가 헛바퀴 돌 정도로 해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서 왜 뭔데 왜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시트 밑으로 점점 몸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 앉는 부분에 등하고 머리를 대면서 시트 밑으로 지가 스스로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러기만 해요. 눈을 똑바로 뜨고 크게 뜨고 그래갖고 왜 그러는데 저는 상황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렇게 앉기만 해요. 그래서 저는 전남이 그냥 태우고 대전까지 일단 나갑니다. 그래서 모텔을 잡는데 애가 술 먹은 사람처럼 계속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축을 해가지고 모텔을 잡아가지고 옆에 누워놓고 야 일단 자자 빨리 자면 내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애를 재워요. 근데 계속 눈은 똑바로 뜨고 있어요.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데 눈동자를 깜빡이질 않아요.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빨리 자 그랬고 잠듭니다. 잠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놀라서 일어나요. 왜냐면 불현듯 참 전남이가 많이 놀랬지 하고 잠을 깼다가 얼굴 봤는데 그대로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고 깜빡이지도 않고 앓고 있어요. 끙끙. 그래서 걱정이 됐지만 말을 또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잠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났는데 아침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전남이를 딱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땀도 흘리면서 눈동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그냥 이렇게 앓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옷 사긴 글렀다. 그냥 가야 된다. 그래갖고 전남이를 다시 태우고 차에 태우고 서산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제 서산에 저희 클럽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제가 사장님 우리 전남이랑 어젯밤에 30분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전남이랑 뭐를 봤는데 전남이가 이상해요. 놀랬나 봐요. 귀신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요. 그랬더니 그럼 빨리 데리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데리고 와갖고 일단 전남이 방에 누워놓고 바로 옆방이 제 방이었거든요. 누워놓고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가게 앞에 다방에서 만나요. 사장님을.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고 저렇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 중간에 사장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사장님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였어요. 사장님 어머니.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서산에서 그때 당시는 좀 이렇게 유지분이셨더라고요. 귀신 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용환 무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봐라. 전남이를 데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전남이를 데리고 그 용화시다는 무당분 집으로 전남이를 데리고 가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그 무당분이 우리 쪽을 보고 안 계셨고 그 절하는 곳 있잖아요. 그 상. 그쪽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앉지도 않으시고 이제 사장님이 저희 누구 어머니가 누구신데 소개로 왔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시더니 전남이를 탁 째려보세요. 대뜸 한다는 말씀이 아랫마을 동자신 윗마을 동자신이 간만에 만나가지고 약주 한 잔 자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을 네가 왜 욕지거리야 하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전 거기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우와.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아까 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더니 하신 얘기가 이건 한 분만도 내가 어떻게 못해. 더군다나 두 분이었어. 난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딴 지방에 더 용한 무당을 찾아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진짜 자기 자식처럼 부탁을 하셨어요. 빌고 또 빌고. 그래서 안 된대요. 나가래요. 그러다가 결국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전남이 방에 누워놓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하고 무당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빌었나 봐요. 계속 전남이를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했더니 그 무당분이 그럼 이틀 뒤에 구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슬하러 전남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안 갔어요. 구슬할 때는. 구슬하고 데리고 왔는데 3-4시간 했대요. 구슬. 밑에 데리고 갔던 동생 하나가 얘기를 하기는 3-4시간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데리고 왔는데도 똑같아요. 그냥 하늘만 보면서. 근데 얼마나 눈을 안 깜빡거렸는지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옆으로.
근데 눈을 안 깜빡거리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 고 손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져보면 눈동자가 달 것 같으면 깜빡거리긴 해요. 근데 계속 한 곳을 응시하면서 끙끙 앓기만 해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하고 저하고 죽도 끓여가지고 먹이고 안 죽을 만큼만 그렇게 이제 계속 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때까지도 그렇게 미동이 없다가 저는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노크를 하더라고요, 제 방을. 그래서 누구니? 그랬더니 전남이었어요. 전남이가 노크를 하고 형님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들어와. 너 괜찮아졌어? 그랬더니 네, 괜찮아졌어요. 언제? 언제부터니까 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믹스 커피를 2잔을 타가지고 한 잔씩 마셔요. 그러면서 너 도대체 뭘 봤어?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못 감았대요, 자기는. 감을 수가 없었대요. 왜? 그랬더니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자기가 무섭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른대요. 계속. 와. 그래갖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웃기도 해요. 산책도 하자고 해서 산책도 같이 하고 그렇게 웃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물어봐요. 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럼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까? 그러면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을 때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참 지났어요. 그렇게 하고 한 달 가까이 됐는지 20일 정도 됐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그때 제가 본 게 뭔지 아세요? 그래갖고 뭔데? 도대체 뭔데? 왜 얘기를 안 했냐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였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봤던 그 공포스러움과 그때 봤던 그 모습을 자기가 설명할 자신이 없었대요. 이야. 그래서 말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땠는데 말해봐. 그랬더니 전남이 시선이에요. 이제부터는. 전남이가 이렇게 야 니네 어디까지 가? 태워다 줄게 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눈도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그냥 앞만 보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톡톡톡 치고 야 이놈아 어른들이 얘기하면 얘기해야지 대답해야지 막 또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안 쳐다보고 그냥 또 앞만 보고 걸어가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욕을 했잖아요. 눈이 돌아오더래요. 자기가 딱 돌아오길래 이제 봤구나. 나를 봤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입이 쫙 찢어지고 눈이 쫙 찢어지는데 눈하고 눈 사이도 찢어져서 벌어지더래요. 예? 그러더니 뒷손잡이를 딱 잡고 있더랍니다. 그 6~7m 한 번에 미끄러져 와서 뒷문 손잡이를 딱 잡고 쫙 웃고 있더래요. 애가 거기서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거기서부터 눈을 감으면 그 쫙 다가와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감을 때마다. 그래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그 무당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 무당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그 무당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 이게 한 가지 기대로 구술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냐면 선의로 처음에 말을 걸었던 거. 태워다 주려고. 그치. 선의로 말을 걸었던 게 그나마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와. 네. 센데요. 첫 시참인데 첫 시참인데 왜 이렇게 세요? 제가 클럽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원래 클럽에는 이렇게 춤과 음악이 있고 술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귀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럼요. 예, 근데 저 뒤에 붙은 귀신은 저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 많이 보고 클럽에 있었던 얘기들이 또 많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시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J 캔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들문은 진짜 네네. 누구든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캐릭터가 생겨요. 예. 각각의 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이 네네. 어마무시한데요, DJ 캔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칭찬이시죠? 칭찬인 걸 떠나서 항상 좀 자주 뵙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야기도 네. 처음 참여하신 것 같지 않게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DJ 캔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DJ 캣, 바로 DJ 캣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 캐릭터가 명확하신 분입니다. 이야기도 너무나 무섭고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비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DJ 캣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주님도 안녕하십니까? 역시 캐릭터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DJ 캣님 오늘 이렇게 또 예.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이제 이야기 네. 들려주셨을 때 정말 또 섬뜩한 표현도 잘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잘 풀어 나가주셨거든요. 네네. 오늘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3가지 얘기를 가지고 왔고요. 오, 좋아요.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나만 못 알아보는 귀신. 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클럽 조명기사. 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친절한 재수 씨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자전거 타고 가볍게 출발해서 두 번째는 이제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세 번째 얘기는 스포츠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뭔가 좀 이게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DJ 캣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DJ 캣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나만 못 알아보는 귀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장소가 제가 첫 시참 때 말씀드렸던 서산에서 대전으로 오는 국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분이 고속도로에서 애기가 서 있을 리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국도입니다.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고요. 서산에서 대전으로 나오는 길 중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서산에서 지나서 오다 보면 27, 8년 전에 도로가에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고 그 저수지에서 도로 쪽으로 작은 위령비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무엇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위령을 하는 곳인지는 내려가고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예. 그날은 내 옆에 남자 후배 하나, 뒷자리에 여자 후배 둘 이렇게 전부 4명이 타고 서산에서 대전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또 영어 끝나고 나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차에서는 다들 피곤했던 건지 분위기는 조금 깔아져 있었고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내 꼬불꼬불 시골길을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령비 정도 왔을 때 저 앞에 단발머리를 하고 검정색 투피스를 입었는데 하의는 무릎 정도는 치마를 입었었어요. 근데 자세가 다리를 꼿꼿이 펴고 허리만 약간 굽힌 상태에서 왼손에 이제 조그마한 가방을 들고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갖고 손바닥에 저희가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달라는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죠, 동생들한테. 얘들아, 웬 여자가 태워달란다. 조금 땡겨봐. 시내까지라도 태워다 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애들이 다 뒤집어져요. 안 된다고. 소리 질리고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그 여자분을 피해가지고 그냥 안 태우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매정해? 왜 그래? 그런데 애들은 아직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 여자분 아까 10분 전에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자세로 흔들고 있던 여자라고. 그런데 왜 제가 그런 거 보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인데 왜 안 태우지? 라고 의아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그때부터 기분 안 좋으신 일 있나?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이렇게 끝나는데 저는 귀신을 첫 시참 때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못 봅니다. 네. 그분도 영락없이 제 눈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네. 짧지만 네. 상상이 너무 잘 되네, 상황이.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로 갈아탈까요? 네, 갈아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클럽 조명기사입니다. 이번엔 제가 울산으로 날아가 볼게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가 25년 전쯤 되더라고요. 그 당시 울산에서는 삼산동이라고 제일 가장 핫플레이스였던 동네가 있지만 제가 일했던 데는 공업탑 근처였었어요. 클럽이. 그날도 평소하고 다름없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클럽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DJ 때는 조명을 자동으로 놔요. 그리고 라이브 DJ 이런 사람은 조명기사가 수동으로 이제 조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라이브 DJ라는 건 격렬하게 춤을 추거나 많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DJ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조명 이름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TV에서 보면 가수들 노래 부를 때 다 새까맣고 이제 환하게 그 가수만 동그랗게 비치는 그 잡아주는 조명 있잖아요. 서치라고 그러나요? 그게? 그 조명은 옛날 오락실의 스틱 같이 생겼어요. 그걸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J를 쫓아다니는 거죠, 그걸로. 그러다 보니까 발라드 타임 끝나고 발라드 타임하고 일반 타임은 자동으로 해놓으면 되는데 저는 조명기사가 무조건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오픈 타임에 뭐를 했냐면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 아시죠? 포장지 양면이 이렇게 반짝이로 되어 있는 그 포장지 그걸 제가 잘게 잘라가지고 손에 한 움큼을 들고 있다가 제 오픈 음악이 발자국이 저벅 꽝 하면 그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리 위로 던져요. 그럼 그 서치가 딱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떨어지거든요. 그게 제 오픈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반짝하면 떨어져요, 그게. 근데 그날도 음악 딱 틀어놓고 저벅 꽝 했는데 조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깜깜한 곳에서 그 반짝이를 던지면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명기사랑 가끔 사인을 주고받아야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는 곳에 조명실이 거의 있습니다. 조명실 딱 봐도 조명기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눈인사를 했는데 저는 기분이 완전 상해버려서 발라드로 다시 바꾸고 제 뒷타임 DJ한테 체인지를 해요. 저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죠. 삔또 상했으니까. 지배인이 대기실로 막 급하게 쫓아서 묻더라고요. 뭔데?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조명이 안 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성질이 났죠. 제 타임 다 망쳤으니까. 그때 지배인이 조명실에 올라갔다 오더니 웨이터분들한테 무전을 치더라고요. 조명기사 찾으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지배인님이 울산분이니까 걔 안 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전으로 어떤 웨이터가 조명기사 주방에 있습니다 라고 무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지배인하고 저하고 주방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주방 냉장고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엄마 나 미친나 뭐 하는 기고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방 이모가 아우 지금 건들지 말라고 많이 놀랬다고. 그래갖고 물도 먹이고 조금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지배인님하고 저하고 룸에 들어가서 조명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조명을 수동으로 바꾸려고 자동을 끄려고 하는 순간에 무대에서 제 등 뒤로 뭐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스모그를 좀 많이 뿌렸나 싶어갖고 자세히 보니까 웬 소복을 입고 있는 긴 머리 귀신이 제 등에 가슴을 바짝 붙이고 자신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조명에 손을 대는 순간 인상을 쓰면서 자기 쪽으로 올 듯하게 몸을 틀더래요. 조명기사가 손을 이렇게 조명 스위치에 손을 떼니까 다시 제 등 뒤로 바짝 붙어있고 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인상을 쓰면서 자기 쪽으로 또 오려고 하고 그 순간 딱 느낌이 오더래요. 아, 조명 바꾸는 순간에 난 죽는다. 그래서 조명이고 뭐고 다 놓고 주방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얘기를 하죠. 아, 재수없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짜증나게. 그랬더니 지배인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저고 옛날에 새우잡이 뱉었다가 그것도 머리 나빠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냥 한기를 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 타임 건너뛰고 일을 마쳐요. 다음날 이제 저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출근을 했는데 조명기사가 인수인계고 나발이고 어제부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람 구할 때까지 웨이터들이 조명을 봅니다. 근데 클럽 웨이터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클럽 내부 일은 조금씩 다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원래 무대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다 보면 별의별 손님부터 다 보이거든요. 예. 의자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어요. 테이블끼리. 그러면 등받이에 팔을 걸고 있던 사람이 뒤 자리에 지갑을 꺼내는 소매치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조명이 매달려 있는 사각 관이에 가끔 쥐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이런 게 다 보여요. 근데 그날 손님들 한참 춤추고 있는데 조명 위에서 머리로 쥐가 한 10대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한 번에. 저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감전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에 쥐 맞은 사람은 뒤돌아서 뒷사람 째려보고 춤추다가 자기 쳤나 싶어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쥐 밟은 사람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다음날 출근하면 대기실에 있는 튼튼한 옷걸이가 넘어져 있고 웨이터는 돌아가면서 당직이란 걸 하거든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할 거 다 해놓고 잠깐 쉰다고 이제 소파에 누워서 잠들면 가위 눌리고 여자 손님들끼리 병 들고 싸워서 경찰서 가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그러다가 한 번 남자 손님 2분이 오셔서 룸으로 들어가길래 순번이 웨이터가 따라 들어가서 주문을 받았대요. 간만에 양주 팔았다고 좋아서 세팅 다 해주고 크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몇만 원 팁을 주더랍니다. 기분 좋게 팁 받고 그 자리에서 호주머니 넣고 90도 인사하고 나오자마자 호주머니 팁을 딱 꺼내려고 했는데 팁이 없더래요. 근데 나오자마자니까 바로 뒤를 돌아가고 복도를 봤죠? 근데 없더래요. 아, 이거 안에서 넣다가 손을 빼면서 빠졌구나 싶어갖고 노크를 하고 다시 들어가요. 근데 손님들이 없더래요. 방금 나왔는데 춤추러 나왔나 싶어도 아니 자기가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호주머니 넣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뭐지? 이래갖고 뭐에 홀린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양주 세팅하고 그 자리에 술을 따가지고 한 잔씩 손님한테 따라줬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따라준 술병은 비었나 그랬고 쳐다봤더니 잔이 빈잔이더래요. 그래갖고 아 술은 마시고 없어졌네? 라고 하는 찰나 술병이 껍질도 안 벗긴 새 거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홀렸던 거예요 이 웨이터는. 그래서 그 웨이터는 자신이 세팅했던 양주하고 과일 한 줄 다 챙겨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날 조퇴를 하고 퇴근을 해요. 그러다가 음악을 틀던 DJ들은 음악이 꺼져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갑자기 똑딱이 스위치인데도 그게 손이 닿지 않는 뒤쪽에 있는데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손님들은 인상 쓰고 DJ 보면 쌍욕하고 뭐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다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새 조명기사를 구했는데 대학생이 왔었어요. 낮에 학교 다니고 밤에 아르바이트 일을 한다고. 그렇게 웨이터들이 돌아가면서 조명을 가르쳐 줍니다. 일반 DJ는 그냥 여기는 써있는 자동 누르면 되고 발라드 타임엔 이 버튼 누르면 되고 뭐 라이브 타임엔 수동으로 해갖고 스틱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스모크 버튼 이거고 다 알려줘요. 제법 잘하더라고요. 이제 대망의 제 타임이 왔습니다. 발라드가 나오다가 거의 끝날 무렵 저하고 눈인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저벅 꽝 했는데 또 조명이 안 들어옵니다. 조명실 딱 쳐다보는데 조명에서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요. 화장실에 나오면서 일 못하겠다고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바로 그날 첫날에. 왜냐고 지배인이 물어보니까 앞에 그만둔 조명기사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제 등 뒤에 계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때 다들 진짜 뭐야 이거? 얼굴만 멍한 채도 뭐야? 왜냐면 원래 있던 조명기사하고 대학생이라고 새로운 조명기사 접점이 없어요. 아는 사이도 아니고 똑같은 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 끝나고 새벽 시간 돼지머리도 올려서 제스상 차려놓고 클럽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 술 따르고 절을 하고 정성껏 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만둘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야, 네.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첫 그때보다는 지금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포츠카 타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자, 제가 시참을 하게 되면 각 도시를 다 돌아다닐 거예요. 원래 DJ라는 직업이 그렇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친절한 제수씨입니다. 이번 도시는 포항으로 좀 날아가 볼게요. 아이고, 예. 대략 30년 전 일이고요. 포항에서 이제 나이 좀 있으시면서 그 당시 클럽 일을 하셨다거나 클럽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트클럽 이름은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일했던 클럽에서 정우성이 데뷔한 영화 비트를 찍었던 그 클럽이에요. 포항 클럽에서 일을 들어갈 당시에 원래 먼저 일을 하고 있었던 후배 한 명 있었어요. 그 애 이름 똘비라고 좀 할게요. 똘비는 제가 포항으로 일 들어오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통성명을 하고 똘비가 말씀 낮추시라고 해서 편하게 똘비하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똘비는 그 당시에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똘비가 저에게 말하기를 형님 3일 후에 저희 집에서 식사 함께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전에 똘비랑 같이 일하던 동생들한테 귀에 딱지가 생기고 제가 들었던 얘기는 똘비가 동거하는 여자, 즉 재수씨죠, 재수씨. 흔히 남자들은 정식으로 결혼 안 했어도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 재수씨, 형수님 그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예. 그 똘비 재수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천사도 이런 천사가 없다. 미모면 미모, 내조면 내조. 진짜 뭐 결혼은 뭐 재수씨 같은 여자랑 해야 한다. 뭐 클럽에서 같이 일하는 DJ들 생일 다 챙기고 가끔 집으로 불러서 밥 먹이는데 뭐 음식 솜씨도 끝내준다. 그러니까 뭐 여자한테 할 수 있는 칭찬이야 칭찬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재수씨가 클럽에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그날이 똘비가 자기 집으로 밥 먹자고 초대한 전날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수씨 일행 테이블로 똘비가 불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수씨를 처음 봐요. 근데 정말 미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의도 발라요. 저를 딱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오빠, 똘비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일 일 끝나시고 저희 집에 식사로 오세요. 뭐 매일 사드시면 뭐 질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이날은 뭐 이렇게 통성명하고 농담 좀 하고 뭐 하게 마무리를 해요. 속으로 똘비 이놈 진짜 여자 잘 만났다 이런 생각도 하고. 다음날 일 끝나고 똘비하고 저하고 포함해서 6명이 이제 똘비네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진짜 와 상다리가 부러지게 자라났더라고요. 뭐 갈비에 잡채에 뭐 밑반찬에 미역국에 뭐 없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이걸 제수씨가 혼자 다 한 거냐 물었고 뭐 밑반찬은 반찬 전문점에서 이렇게 사오고 나머지는 다 했다. 뭐 그래서 네. 대단하다 칭찬하고 맛도 진짜 끝내줬어요. 진짜 계속 먹은 거예요. 배가 터지는 먹고 커피까지 먹고 야 똘비야 너 제수씨한테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갖고 혼자 볼 곳이 없더라고 제수씨가. 그렇게 잘 먹고 그날은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침 마르도록 똘비 제수씨 칭찬한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요. 근데 한 달 동안에 제수씨는 2-3번 더 저희 클럽에 친구들하고 놀러 오고 뭐 똘비랑 같이 가서 제수씨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걸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집으로 또 식사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음식이 맛있었으니까 거절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가요. 그때 같은 그 멤버 6명이 그대로 갑니다. 또 상다리가 부러지게 자라났더라고요. 슬슬 먹으려고 할 때 제수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으니까 드시고 부족하신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신나게 먹었어요.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동생 하나가 똘비한테 똘비 형 평소 화장실 들어간 지 한참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포함 다른 애들은 밥 먹는다고 까마귀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생각나요. 맞다. 샤워를 하시나? 아니 음식 차려주고 부족하면 말씀하시라고 한 제수씨가 우리가 거실에 버젓인데 샤워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변비가 심하신가? 그렇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똘비가 아이씨 하면서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을 들고 화장실 뛰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진짜 멍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칼의 용도가 화장실 문 그 옛날 동그란 손잡이 달려있는 그 문을 문과 문틀 사이에 걸쇠 부분에 칼을 넣어갖고 문을 쑤셔서 열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봤어요. 문 틈에 무수하게 긁힌 칼자국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하더니 화장실이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밥 먹던 애들한테 눈치를 줘요. 네. 그냥 쳐다보지 말고 밥 먹으라고. 그렇잖아요. 여자가 화장실에서 안 나와서 억지로 열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똘비가 근데 갑자기 제수씨를 막 부르더라고요. 흔들면서 막. 그때는 누가 먼저랄 것 없듯이 다 화장실로 시선이 간 거예요. 그때의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거기 화장실은 변기 바로 옆에 수건 넣고 하는 진열장이 있었고요. 네? 옷도 다 입은 상태에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화장지를 돌돌 손으로 말면서 바닥에 풀어헤쳐놓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화장지를 몇 개 썼나 모르겠어요. 바닥에 풀어놓은 화장지 때문에 제수씨 발목이 보일까 말까 했을 정도니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안 하면 죽인대. 죽고 싶지 않아. 나 어떡해. 계속하래. 죽인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그때 똘비가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면서 흔들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무섭고 소름 돋고는 둘째 문제고 똘비 입장에서는 보이기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자고 그래요 제가. 애들 데리고 나오면서 똘비야 제수씨 잘 챙겨라 하고 그 집에서 전부 나옵니다. 숙소로 돌아온 데는 애들이 소곤소곤 지들끼리 뭐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우리 멤버들 중에 생일이 한 명이 있었어요.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하는데 제수씨가 또 왔더라고요. 케이크하고 생일인 친구 선물을 사서. 그래서 아무 일 없지 뭐 그렇다고 티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웃으면서 다들 즐겁게 놀고 제수씨가 며칠 전에 죄송했어요 뭐도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만간 또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와 제수씨 맛있는 음식 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하면서 장난도 치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그로부터 한 2-3번 더 제수씨한테 식사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벌어지는 날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저도 당연히 가기로 했었는데 똘비 집에 식사 초대를 받는 날 갑자기 대전에 제가 본가가 대전이에요. 본가에 계신 아버지가 집에 좀 다녀가라는 전화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애들만 보내고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대전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다음날 일 시작 전에 대전에서 다시 포항으로 갔는데 제가 숙소에 도착해서 애들이 다 일어나 있길래 야 어제 밥들 잘 먹었어? 라고 물으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한 명은 놀라서 약 사 먹고 한 명은 뭐 똘비조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이후로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나머지 애들도 다 놀래갖고 난리고 제가 또 애들한테 물어봐요. 왜? 또 화장실 몇 통 썼더나? 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뒤에가 문제였답니다. 그때가 똑같은 상황이었대요. 화장실을 또 몇 개를 바닥에 풀어놓으면서 죽인대. 난 죽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하래. 안 그러면 죽인대. 이 말을 계속 하더래요. 와, 예. 그래갖고 똘비가 어깨를 잡고 흔들다가 겨드랑이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지켜본 애들이 똑같은 느낌을 받은 대로 설명하자면 발목에 줄을 매달고 천장에서 확 당기면 다리 쪽부터 쫙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미끄러지듯이 90도로 다리가 그대로 올라가더래요. 양 어깨하고 뒤통수 부분만 땅에 딱 닿아있고 그대로 뭔가 다리는 천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딱 서버린 거예요. 인위적인 힘이죠. 절대 누가 할 수 없는 힘이죠.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걸 전부 본 거예요, 애들이. 애들이 신발도 못 신고 들고도 막 나왔대요. 그래서 애들이 설명하는데 그 행동은 진짜 체수 선수도 못할 거라고.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날은 똘비는 쉬고 일을 못 나왔어요. 그 다음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씨는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똘비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수 씨 할머니가 무당이었답니다. 그래서 원래 재수 씨가 무당이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아파서 앓으면서도 자기는 죽어도 무당을 안 하겠다고 계속 버텨왔대요. 아이고. 이틀 전 그 사건 이후로 정신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고 며칠이 지나서 똘비하고 재수 씨는 헤어집니다. 그 문제로. 예. 네. 지금도 그 재수 씨는 받아들이고 무당이 되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아니, 그런 장면을 목격했으면 진짜 이거는 머릿속에서, 뭐지? 하면서 네.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그냥 희귀했대요. 너무 희귀했대요. 그렇지. 왜냐면 그냥,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건데 네네. 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와. 그냥 이거는 딱 그냥 표현을 하면은 발목을 묶어놓고 그냥 한 두세 명이 한 번에 확 잡아당기면 쫙 빨리 올라가는. 맞죠. 그렇게 올라가더래요. 네. 네. 애들이 그걸 보고 이제 기겁을 한 거예요. 또 그런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셨나 보다. 네,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DJ 캔님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비결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제가 다 뭐 경험을 했던 것들이라서 네네네.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시참 때는 아마 엄청나게 센 게 나갈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와, 잠깐만. 이게 왜 자꾸 사람 기대하게 만드시는데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말입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겪었던 공포 네. 중에 가장 센 공포가 다음 시참 때 꼭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야.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DJ 캣이라는 또 그 닉네임이 공포판에 길이길이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DJ 알겠습니다. 캣님? 네네. 네, 아무튼 오늘도 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니,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샌드님이 생각이 나는데 전혀 달라요. 샌드님은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안에 유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분은 공포로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 좀 치중을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공포 느낌을. 그래서 느낌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DJ 캣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겠지만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